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를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마스크 기부까지 재난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양 온천 역산, 열화상 카메라가 쉴 틈 없이 작동됩니다. 방호복을 입고 카메라를 주시하는 사람들, 바로 순천향대 학생들입니다. 37.5도가 넘는 이용객들이 있을 경우 선별 진료소 등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양 온천역과 신창역, 도고 온천역에서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교대로 봉사에 나섰습니다. 아산 쪽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돼서 뿌듯하고요.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산 적십자사 봉사회는 면 마스크 6,000매를 제작해 다음 주 전달할 예정이며 아산 행복마을학교는 직접 만든 마스크 1,000매를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산시청 구내식당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공무원들이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역시 투명 가림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아산 지역 의용 소방대원들도 부족한 행정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내 소독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이를 이겨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업을 선택하는 가게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휴업 신고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신부동 먹자골목입니다. 90%에 가까운 상가들이 문을 닫았지만 휴업 신고를 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휴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도록 돼 있지만 사태 초기 1, 2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휴업 기간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다시 문을 열 땐 또다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높아져요. 그다음 또 언제 시작하는 거는 모르고 이거는 뭐 한 달 쉬겠다, 2달 쉬겠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 코로나 상황 봐서 언제 오픈하든지도 자기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거를 신청하기도 어려워요. 주변에 혹시 하셨다는 분도 없으세요? 한 사람도 못 들었어요. 이거는.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방역과 확진자 동선 파악이 우선이다 보니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의 바로메타가 되려면 현재 어떤 사업군이나 어떤 사업체에 휴업이 진행되는지 또 무급휴가가 진행되는지 그런 추이를 통계적으로 잘 살펴본 다음에 정부와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 없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진 의문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녀간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먼저 방역 소독을 마친 점포에 대해 신청을 받아 안심 클린존 배너를 설치합니다. 또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아산사랑 상품권이 발행된 지 7일 만에 20억 원이 넘게 판매됐습니다. 가맹점도 8배나 늘었는데요. 경기 침체 속에 아산사랑 상품권이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주유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외출이 줄면서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면서
요새는 찾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아산사랑 상품권 감행하고 나서 고객분들이 조금씩 상품권을 사용하시면서 주유소에 조그맣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손님이 크게 줄다 보니 카드 수수료 내기도 힘듭니다. 그나마 아산사랑 상품권 이용객이 늘면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요새는 없어. 별로. 근데 이제 더러더러 오셔갖고 그거라도 주시니까 솔직히 카드 끊는 것보다 나서서. 아산사랑 상품권은 아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아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1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개인당 70만 원, 법인은 5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관내 농협 45곳에서 판매됩니다. 9일까지 23억 2천여만 원이 판매됐고 가맹점도 350여 개에서 2,800개를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와 카드 수수료 절약으로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자제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는 서서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그 자금 외부 유출되지 않고 우리 안에 시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좀 상품 구매도 좀 하시고 가맹점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처는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연말까지 200억 규모의 아산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개원과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 대상은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과 휴교,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입니다. 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은 아산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천안시 복명동에 있는 A지역 아동센터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지역 아동센터가 중대본으로부터 통보된 신천지 예수교회 모임방 관련 시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폐쇄됩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사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10일부터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한시적으로 줄였습니다. 적용 노선은 총 22개로 일부 학생 노선과 성완 지역 노선은 아예 운행하지 않습니다. 시는 각 학교가 개학하는 오는 23일부터 다시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한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확정됐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상돈 후보와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천안시장 선거 대진표를 살펴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경선의 승자는 한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한태선 예비후보를 포함한 경선 승리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를 제외하고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는 모두 6명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박상돈 전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해 일찌감치 후보를 결정지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엄근자 전 충남도의원은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초 정의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전옥균 이웃사촌 무료법률상담소장은 정의당을 탈당해 지난 2일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지방선거 출마 이력이 있는 안성훈 씨와 한주 무역건설 주식회사 대표인 한승태 씨도 무소속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헌혈의 집 천안시청센터가 시청 맞은편 상가 건물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약 200제곱미터 규모로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천안에선 2번째, 도내에선 4번째 헌혈의 집입니다. 주차는 불당지구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도내 최대 현안 사업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중 20곳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었던 충남과 대전도 이제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해 수도권에 있는 국가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내포 신도시를 혁신도시 예정지로 정한 도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개 중 20곳을 유치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로 해양과 환경 관련 기관 등 충남도정과 미래 성장 동력에 부합하는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국가 차원의 법인세 면제는 물론 지방세 감면과 이전 직원들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권 등 자체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방세도 한 5년간 100% 감면하고 2년 정도는 50% 감면함으로써 이분들이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만약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주할 때 국민 임대주택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입니다. 이전 기관들은 충청권 출신의 지역인재를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지역인재의 자격은 출신지가 아닌 최종 학력상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주소지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그 모두가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에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충남 지역의 그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이 아주 남들이 선망하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의문이 또 열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충남은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6월 이후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해빙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관내 도로와 교량 99곳, 터널 1곳 등으로 도로 노면 파손과 침하, 비탈면 유실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되면 도로 보수원을 투입해 즉시 응급 복구를 시행하고, 정비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을 이용해 신속하게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택 4.15 후보자 캠프를 가다 시간입니다. 티브로드는 4월 15일 총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을 만나 출마 의변과 주요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천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우리 천안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아주 고도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천안 경제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천안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천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했고, 우리 천안시 재정을 혁신하고 우리 천안의 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 천안의 청년 인재를 육성해서 천안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살리기입니다. 천안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놓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안의 기업의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천안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산단을 유치하고 더 많은 정부 투자를 유치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천안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천안시 재정이
2조 원을 넘어서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 천안시 재정이 좀 더 늘리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천안시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 인프라 확충과 천안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이 두 가지를 잘 융합해서 우리 천안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하기에 딱 좋은 나이, 아주 젊은 후보라는 것입니다. 저 나이 50대 중반입니다. 일하기에 모자르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은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인들이 중앙부처에서 혹은 각종 공기업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장관, 차관,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각종 공기업의 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제 나이 또래의 인맥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천안 경제 살리기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장에는 좀 더 젊은 시장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가 50대 중반의 팀장님들, 과장님 중심으로 더욱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제가 이끌어내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젊은 시장, 더 힘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경제가 좋은 적도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덮쳐서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공직자분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 참여해 주시는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다 이럴수록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같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저 천안시장 후보 한태선이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천안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의 뒤를 잘 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청 여러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천안 경제 반드시 살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경찰 합동 임용식이 아산경찰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합동 임용식에서 경찰 대학생과 간부 후보생, 그리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경력 채용자 169명이 경위와 경감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만족도 1위로 꼽고 있는 것이 우리 치안이라며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세계 110개국에 전수되는 등 경찰의 활약상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산시의 주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과 임업인이며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진입을 막는 철망 울타리와 전기 목채기 등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설치비 가운데 40%는 자부담이며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아산시 환경보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의 인구가 지난 10일자로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7월 출범 당시 인구 11만 5천 명 수준에서 7년 8개월 만에 이룬 것으로 매달 평균 2,500명 이상이 증가한 꼴입니다. 또 지난 2018년 5월 인구 30만 명이 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인구 35만 명을 달성해 중견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습니다. 한편 세종시 평균 연령은 37세로 전국 평균인 42.7세보다 5.7세가 적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나 인프라 등이 갖춰진 도시로 노인을 비롯한 모든 세대의 시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고령 친화도시 가입을 계기로
오는 2022년까지 노인문화센터 운영 등 8대 영역 52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세종시가 조치원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 50명을 모집합니다. 선발 대상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대학생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열정이 있고 SNS 활동, 서포터즈 관련 행사에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활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6월 31일까지로 서포터즈는 도시재생 사업 권역 이해를 위한 지역조사와 상권 활성화 방안, 캠페인 참여 후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은 최대 5인으로 이뤄진 팀 단위로 해야 하며 팀에게는 최대 125만 원의 연구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세종시 도시재생 뉴딜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16일까지 세종 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할 10곳 안팎의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 대상 기업은 IT와 BT, CT 등 기술 창업 분야 예비 창업가나 관련 업종 3년 미만의 창업 기업으로 오는 16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창업키움센터 운영을 통해 입주 기업 전체 매출액이 5.7배 신장되고 26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지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9일 현재 세종시의 학원 휴원율이 4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학원 휴원율은 67%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문을 여는 학원들이 늘어나 휴원율은 44%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감은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와 학원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경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학원과 교습소들이 휴원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